안녕하세요. 2025년 8월 마지막 주네요.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분야,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멕시코에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컨퍼런스가 열렸다는 사실 혹시 주목하셨나요? 무려 1,8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컨퍼런스 2025 소식, 그리고 또 관련 인터뷰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뭐 투자 자산 이걸 넘어서 실질 비즈니스 영역, 그러니까 송금, 무역, 결제 같은 데서 어떻게 진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라틴 아메리카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뛰어넘는 뭐랄까 금융 도약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목표는 이 가능성하고 또 현실적인 과제들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멕시코에서 열린 스테이블 코인 컨퍼런스 2025 이야기부터 해보죠. 1,800명 이상 참여라니 정말 대단한 열기인데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빗소의 기업 솔루션 담당, 그러니까 빗소 비즈니스가 주최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행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실제 활용 사례나 규제 환경, 미래 전망 이런 실질적인 논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빗소 비즈니스의 가브리엘 줄리아니 CEO 인터뷰를 보면 지금이 스테이블 코인 논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강조하더군요. 최근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특히 전통 금융권에 관심하고 학습 열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뭔가 분위기라 무르익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걸까요? 네, 그 타이밍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규모의 컨퍼런스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단순히 기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실제 금융하고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주목하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줄리아니 CEO가 언급한 신뢰, 트러스트 문제가 여기서 핵심인데요. 저는 이걸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 구축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그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 이걸 극복해야 하는 과제하고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는 거죠.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 금융의 어떤 제도적 정당성과 경쟁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규제는 어떤지 이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즉 제도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이유죠.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관점, 그거 흥미롭네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믿게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면에서 빗소 비즈니스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11년 전에 설립되었다니, 와, 정말 이 분야의 선구자격입니다. 비트코인조차 생소했을 그런 시기인데요. 줄리아니 CEO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변동성 제거를 꼽았습니다. 기업들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교환 수단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이민자들의 본국 순금이나 수출입 대금 결제, 심지어 TV 구독료 같은 소액 월별 결제까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이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더라고요. 이런 실용성이 기업들한테 어필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빗소 비즈니스는 기존의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외 칠레와 페루 시장 진출까지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확장인데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여러 나라로 확장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규제 환경이 다를 텐데 혹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각국의 그런 상이하라는 규제는 큰 허들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빗소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고유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미국 거주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 시장이죠. 기존 방식은 은행이나 송금 업체를 거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수료도 비쌌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의 즉각적이고 저렴하게 또 디지털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겁니다. 이게 컸죠.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 간 결제의 비효율성, 예를 들면 환전 문제나 시간 지연, 또 불투명한 수수료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 서비스, 속도 이 세 가지인데
이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규제 문제나 기업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줄리아니 CEO가 언급했듯이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이걸로 바꾸세요. 이게 아니라 우선 거래량의 한 10%만 저희 API,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이랑 기업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 통로요. 그건 통해 시도해 보세요. 속도, 가격, 서비스 직접 비교해 보시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소규모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 이게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현금하고 B2B 결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면 일상적인 결제 영역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메탈 카드 제조사인 컴퍼시큐어의 아큘러스 솔루션 발표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비자, 아멕스 같은 고급 메탈 카드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 아큘러스 카드가 그냥 디자인만 멋진 카드가 아니라 콜드 스토리지 하드웨어 지갑 기능하고 인증 카드 기능을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분리된 안전한 곳에 개인키를 보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카드를 사용해서 인증하고 거래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에 핀번호, 생체 인식, 그리고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탭 방식까지 3중 인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해요. 아큘러스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신화 속 보호와 보안의 신이름에서 따왔다니 보안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부분은 컴퍼시큐어의 사미야 부인이라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큘러스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 상점들의 POS 단말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에서 흔히 카드 긁는 바로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와, POS 단말기에서요. 바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암호화폐로 결제하려면 상점들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좀 추가적인 절차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큘러스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단말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점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나 복잡한 교육 없이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큰 장점이죠. 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가치 저장이나 송금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그 소매 결제 영역으로 들어와서 기존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직접 경쟁 혹은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소비자가 익숙한 카드 탭이라는 인터페이스 뒤로 숨기는 거죠. 이른바 암호화폐 인프라의 소비자화, 컨슈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인이라가 강조했듯이 SMS나 이메일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FIDO2 같은 최신 국제 인증 표준을 적용해서 보안성을 높인 것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익숙한 경험과 강화된 보안의 결합, 이게 핵심인 셈이죠. 와, 기존 상점 단말기에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된다니 이건 정말 파급력이 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해외여행 가서 현지 상점에서 물건 살 때 복잡하게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 카드로 탭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까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라틴 아메리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의 주요 흐름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역시 신뢰, 트러스트. 단순히 기술을 넘어선 제도적 신뢰.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규제 준수가 강조되는 이유겠죠. 둘째는 송금, 리미턴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본국으로 보내는 이민자 송금 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무기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검증된 사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셋째는 결제 혁신,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방금 이야기한 컴포시큐어 사례처럼 기존 POS 단말기와의 연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진전입니다.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통합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넷째, 규제와 제도화, 레귤레이션. 미국의 새로운 법안 통과를 계기로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열쇠가 될 수 있겠죠. 네, 이 네 가지 화두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초기 실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실질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줄리아니 CEO가 실험의 시대는 끝났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고 정산되는 현실이 된 거죠. 빗소 비즈니스의 그런 공격적인 시장 확장이라든지 또 콤포세큐어의 결제 기술 혁신은 이러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겁니다. 부인이라가 언급했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대중화 그리고 접근성 확대입니다.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세계를 잇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금융 소외 계층이 많고 또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은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환경이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더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무역, 결제 이러는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한 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 특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점, 이건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융합되고 있다면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 크게 변화하거나 혁신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금융 프로세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여러 중개기관이 필요한 무역금융 분야라든지 아니면 신용평가나 대출 실행 과정 혹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같은 분야는 어떨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토차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